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최근에 애드센스에서 이상한 알림 경고 받으셔가지고 다들 놀라셨죠? 그래서 이제 티스토리는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내지 못하나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뭐 일단은 다 해결되셨을 거고요. 이메일 오셨죠? 통과했다고. 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애드센스는 매우 일방적이고 우리가 티스토리 쪽에서 의리인 것만큼 티스토리도 애드센스를 상대로 했을 때는 뭐 그닥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광고주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구글 에즈나 구글 애드센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ADS, TXT도 엄청 오랫동안 해결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해결이 돼서 우리 수익 창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티스토리 그런 일을 처음 겪으신 분들은 약간 정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긴 했습니다. 티스토리가 없어지네 마네 이런 일이 말이 많았었는데 없어져도 어쩔 수 없는데요. 잘 안 없어져요. 왜냐면 티스토리가 블로거들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엄청 엮여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블로그스팟이나 워드프레스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마음이 좀 기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블로그스팟을 추천드리는 거는 블로그스팟이 기본적인 구글 SEO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스팟을 추천드린 거니까 하시면 좋고 워드프레스를 하셔도 좋은데 워드프레스는 처음에 하면 약간 벽에 부딪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개인 선택으로 남겨드리고 굳이 추천을 해달라 하시면 저는 블로그스팟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도메인도 이미 유명한 도메인이기 때문이고요. 특히 워드프레스는 하시다 보면 트래픽이 터질 때가 있거든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하루에 막 8만 명, 15만 명 이렇게 갑자기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트래픽 초가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눈 뜨고 땅에다 돈 버리는 거고 트래픽 감당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서버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관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쉽게 워드프레스는 먼저 권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스팟 이제 만들어 놓고 애드센스 승인도 많이 받아 놓으셨을 테니까 약간 디자인이 다르죠? 그거 제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시만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준을 에센셜 테마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손대가지고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에센셜 있죠? 이 테마를 기준으로 지난번에 제가 세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글을 쓰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제목을 넣으시고 서론을 적으실 겁니다. 서론을 적습니다. 여기 이제 디스크립션을 여기다가 일부러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디스크립션을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할 거니까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고 원하는 만큼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티스토리에서는 디스크립션을 의도적으로 넣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서 대신 활용을 했거든요. 150자를 활용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서론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점 있죠? 요점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을 쭉 쓰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다르게 혹시 디자인이 나오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은 여기에 보통으로 안 돼 있고 단락 형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단락 형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적을 때 여기가 딱 떨어져 버립니다. 일단 엔터를 칠 때마다 단락이 구분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HTML에 들어가 보시면 위에 보통은 BR 있잖아요. BR 줄바꿈으로 구분이 되고요. 단락에 들어가면 P 태그가 들어가요. P로 구분을 하니까 이런 차이라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보통으로 해놓고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점을 3개 정도 썼다고 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H 태그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게 H 태그인데요. 첫 번째 게 H1, H2, H3, H4입니다. 여기 이제 블로그스팟에서는 H4까지 쓰시면 되고요. 5랑 6도 쓸 수 있는데 그거는 테마마다 좀 다르고 HTML로 들어가서 거기서 따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요게 이제 H 태그를 처음 말씀드릴 때 못 들어보셨다가 듣는 거라서 심각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H1 태그가 몇 개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H2부터 6까지 몇 개 넣는지는 개인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래도 글의 흐름대로 넣는 게 SEO적으로 정상적인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본문에는 H1이 들어가면 안 되고 H2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제목이 아니라 제목으로 바꿔주시고 두 번째 요점은 부제목,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요점은 소제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세 개 다 H2로 잡으셔도 돼요.
잡으세요. H2로 잡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요게 우리가 편집하는 화면이고요. 요거랑 실제 구현되는 거랑은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제목 이렇게 나오고요. 서론 있고 1, 2, 3 요점이 이렇게 뜹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들면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H2 태그 말고 H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셔가지고 요거는 부제목, 요거는 소제목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다시 제대로 나오는지 가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 첫 번째 요점, 두 번째 요점, 세 번째 요점. 근데 이게 제목, 부제목, 소제목인데 마음에 안 들죠. 글자 크기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순서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블로그 스팟 생각에서는 제목 밑에 부제목이고 소제목은 부제목보다 훨씬 단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맞춰주면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도 이제 테마 가셔서 HTML을 수정해야 되는데 다 하시면 복잡하고 제가 에센셜 태그에서 하시려면 요 두 개만 맞춰주는 걸로 하죠. 그래서 뭘 고쳐주시면 되냐면 설정에 오셔가지고요. 테마 누르시고 맞춤 설정 옆에 드롭다운 화살표 누른 다음에 HTML 편집 여기서 이제 커맨드 F 혹은 컨트롤 F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H3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 한 1400번대에서 1500번대 줄에 보면 폰트 사이즈 16px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걸 수정해주면 글자 H3의 숫자를 바꿀 수 있어요. 요게 H3거든요. 두 번째 소제목이 요거를 소제목이랑 맞추시려면 이게 부제목이 그게 소제목이죠. 맞추시려면 21p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1px 저장하시고 가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그러면 얘랑 크기가 똑같아졌죠. 이 정도로 에센셜에서는 만족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수정해 놓고 쓰시면 H2 사이즈 하나 있고 H3, H4는 같은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수정은 개인적으로 HTML 공부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뭘 하실 거냐면 사진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사진은 여기 요거 눌러서 파일 선택으로 불러오시고 선택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제 여기서 요거 누르면 사진 크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넣을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블로그 포스팅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미리 보기를 통해서 가장 보기 좋은 게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보기 가서 새로 고침 누르시면 자, 이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중간 사이즈인 거예요. 작게로 하면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데스크톱, 태블릿, 핸드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데스크톱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태블릿에서는 이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폭이 줄어드니까 이 정도로 보인다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작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다른 걸로 한번 해보시죠. 크기 한번 해볼까요? 크기 하고 에러 고침 하면 모바일에서는 요 정도, 사진의 비율에 따라서 중간 크게 작게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미리 보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번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업로드 하실 때 자기가 주로 하는 주제나 키워드가 있으시면 혹은 업로드하는 사진이 정해져 있으시면 그 사진의 비율을 개인적으로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태블릿에서는 이 정도, 데스크톱은 이 정도입니다. 모바일에서 이게 너무 비중이 크다, 본문을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넓다 싶으시면 기본 세팅인 중간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로 나오죠. 이건 개인적으로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스팟이 편한 게 여기 누르셔가지고 설정을 누르시면 대체 텍스트랑 제목 텍스트가 있어요. 이 제목 텍스트는 타이틀이고 대체 텍스트는 알트 태그입니다. 알트 태그를 여기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써야 됐잖아요. 귀찮게 자동차 이렇게 써야 됐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자동차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자동차. 알트 태그는 조금 자세하게 써야 되니까 이 머스탱인가요? 흰색 머스탱 이렇게 쓰고 제목 텍스트는 사실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도 써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써주시죠. 업데이트 해보시면 HTML로 가볼까요? 가서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그래서 알트 태그 찾아보시면 여기 알트 태그 있네요. 자동으로 들어갔죠. 흰색 머스탱. 그리고 여기 타이틀은 자동차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알트 태그 넣을 때 중간에 하이픈을 넣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 권장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어는 하이픈을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야 좀 헷갈림 없이 검색에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고 이제 사진을 두 개 넣고 싶은 경우에 옆으로 넣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들어왔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커서를 여기 두시고요. 밑으로 한 칸 내리세요. 내리시면 요 사진 지금 앞으로 와 있는 게 되거든요. 거기서 백스페이스 한 번 더. 그러면 옆으로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줄에 사진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되고요. 여기서는 이걸 잡고 움직이면 왼쪽 오른쪽을 변환도 가능하니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대체 텍스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제 햄버거. 자, 넣으셨으면 이제 처음에는 항상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미리 보기 눌러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이 사이즈가 모바일에서는 양쪽이 넓어가지고 자동으로 안 붙고 위아래로 세로로 붙습니다. 태블릿에서도 여백 때문인지 위아래로 붙죠. 그래서 실제로 미리 보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뒤로 가면 자동으로 임시 저장이거든요. 여기 구름 모양이 있잖아요. 요게 글씨를 하나 쓰면 이렇게 바뀌어요. 짝대기면 아직 저장이 안 됐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자동 임시 저장입니다. 그래서 백업은 확실하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요 라벨은 이제 태그니까 태그는 개인적으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퍼머링크 있잖아요. 퍼머링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장하면 뒤에 블로그 포스트 23.html이라는 의미 없는 주소로 결정이 되는데 맞춤 퍼머링크를 넣으시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블로그스팟 / 날짜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URL이 되니까 이거는 구글 SEO에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꼭 지정해 주시고요. 한번 자동 퍼머링크로 넣으면 못 바꾸니까 꼭 이거 실수하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검색 설명이죠. 여기가 디스크립션입니다. 디스크립션을 지정을 해주면 거의 이걸로 나가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이 제목 말고 그 밑에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설명이거든요. 150자 중에 한 70자 정도가 바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부르는 건 뭐냐면 어그로나 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찾을 만한 정보가 분명히 있다고 느끼게 적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맥북 프로 신형 한국 출시일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국 출시를 알게 되셨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맥북 프로, M1 프로랑 M1 맥스의 한국 출시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맨 앞줄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게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다. 블로그스팟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는 이 블로그스팟에도 이 점으로 넣는 게 있고 숫자로 넣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들여쓰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각각의 기능이 테마마다 있어가지고 모양이 조금씩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센셜에서는 들여쓰기를 넣으시면 이게 인용구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좋겠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하시고 네, 그러면 블로그스팟 글 쓰는 방법 기본적인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